네, 안녕하세요. 파도세무에게 대표 세무사 이준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금 정책이 급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팔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대주택은 중과가 배제된다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등록 시점이나 소재 지역이나 유형이나 말소 방식까지 전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중과 배제 여부와 자진 말소, 자동 말소에 따른 중과 배제 여부에 대한 실무 기준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큰 틀부터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는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유예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유예가 끝나는 것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유예가 끝나게 되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세율이 추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원래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2%,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데 중과 대상이 되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체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관련 영상은 3부작으로 제가 자세하게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해당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임대주택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란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제가 적용 요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준시가 요건입니다.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임대기간 준수 요건인데요. 여기서 의무임대기간이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날과 실제로 임대가 개시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받으신 분이 계속 임대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임대기간도 합산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공실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실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임대기간이 끊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개월 이내 공실은 합산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등록 시기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다면 5년 이상이고요. 2018년 4월 1일,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등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2020년 8월 18일, 2025년 6월 3일 사이에 등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경우 단기 임대는 6년 이상, 장기 임대는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2019년 2월 12일 이후 갱신 또는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는 임대료 증액 5% 제한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나 세무서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 개라도 빠지면 중과 배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적용 요건이었고 이제부터가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먼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우는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단기 임대주택은 4년이 아닌 6년 의무 임대로 부활했지만 아파트는 단기, 장기 불문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뿐입니다. 먼저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폐지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폐지 유형 주택은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자진해서 말소하면 가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자진 말소 시점에 따라서 중과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의무 임대 기간 중 반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 말소했을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되고 의무 임대 기간 중 반 이상 채우고 자진 말소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됩니다. 폐지 유형 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데요. 자동으로 말소된 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지점인데요. 자진 말소는 1년 이내 양도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데 자동 말소는 언제 양도하더라도 중과 배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향후 법이 개정된다면 자진 말소처럼 1년 이내는 아니더라도 2, 3년 이내 양도로 개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기 때문이죠. 정책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특히 임대주택은 정책의 타깃이 되기 쉬운 영역이라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실제로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2026년 5월 9일 이후 중과는 사실상 부활합니다. 둘째로는 임대주택 중과 폐지는 요건과 등록 시기, 지역, 주택 유형 모두 따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자진 말소냐 자동 말소냐에 따라 중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최근 세제 변화를 보면서 전문가도 따라가기가 버거운 느낌이 드는데 일반인 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세금은 특히나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법령을 기반으로 미래를 계획했을 텐데 손바닥 뒤집듯이 휙휙 바뀌는 법령을 보면 세법을 온전히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집값을 잡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임대 등록을 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제한된 상황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현업에서 연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다주택 구조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처음부터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상담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